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일교차가 10도 넘게 벌어지는 날이 많아서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침대에서 1, 2분 정도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시고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 후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두 팔을 위로 쭉 뻗어 가볍게 기지개를 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의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3가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자식이 성공해서 기쁘지만 정작 부모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버린 이야기. 성인이 된 자녀들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낸 황혼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인생 후반기에 우연히 만난 작은 취미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준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각각의 사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에게도 비슷한 경험이나 마음이 떠오르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디오는 일방적인 방송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니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 줄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6세가 된 여성입니다. 혼자 딸 하나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정말 대견하게도 외국에서 큰 회사에 취직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년 전쯤이었나요? 딸이 갑자기 항공표를 보내주더라고요. 엄마, 이제 나도 자리 잡았고 집도 넓으니까 와서 같이 지내요. 외국 생활 어떤지도 구경하시고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딸이 이렇게 효녀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하면서 한 달 내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딸이 외국에서 잘 살아서 나 데리러 항공표까지 보내줬다고 말하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12시간 넘게 날아가서 도착했을 때는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어지러웠지만 딸이 공항에 마중 나온 걸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딸이 사는 집은 정말 컸어요. 제 방도 따로 만들어뒀고 화장실도 2개나 되고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벅찼습니다. 첫 며칠은 딸이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딸이 원래 생활로 돌아가더라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나가고 밤 9시, 10시에 들어와요.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나가는 날이 많았고요.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그 넓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도 혼자 살긴 했지만 그래도 아침에 시장 나가서 상인들과 몇 마디라도 주고받고 동네 할머니들이랑 공원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나가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딸이 사준 음식으로 끼니만 때우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들고 그랬어요. 딸에게 좀 외롭다, 심심하다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미안해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요. 나도 일 좀 안정되면 시간 많이 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1달, 2달 지나면서 점점 우울해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텃밭에서 배추도 키우고 옆집 할머니들이랑 반찬도 나눠 먹고 했는데
거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심지어 혼자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서 길을 잃을까봐 집 앞에서만 맴돌고 그랬어요. 결국 3개월 만에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딸이 엄마 왜요? 뭐가 불편하세요? 내가 더 잘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딸이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내가 진짜 행복한 건 뭘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딸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하면서 엄마 건강하세요. 나중에 또 놀러 오세요. 라고 해요. 저도 그래,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복잡한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게 기쁘고 자랑스럽지만 그 성공이 저를 더 멀리 밀어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사연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묵직해집니다. 자식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면서도 정작 그 성공이 부모를 더 외롭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부모가 원하는 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소통이었던 거예요. 특히 외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좋은 집과 편안한 환경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 한마디 통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하는 막막함,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마음의 무게까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연자분, 본인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행복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거니까요. 딸분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식이 멀리 떠나고 나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혹은 좋은 환경에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느껴본 경험들, 그런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2세 남성입니다. 5년 전에 결혼 45년 만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2년 동안 간병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막상 혼자 남겨지니까 그 2년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아내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 일어나 라고 부르다가 빈 침대를 보고 현실을 깨닫곤 했죠. 밥을 해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재미없고 그냥 시간만 흘러보냈어요. 아들, 딸이 번갈아 가면서 안부 전화를 하고 가끔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각자 가정도 있고 일도 바쁘고 하니까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3년쯤 지났을 때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가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 라고 해서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보내자는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3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고 지냈는데
몇 번 같이 산을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도 저처럼 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도 했어요. 몇 달 동안 등산도 같이 하고 가끔 차도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분과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웃음도 나고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둘 다 자식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했지만 이 나이에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딸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 됐다고 벌써 그러세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들도 조금 다른 방식이긴 했지만 역시 반대였어요.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산 문제도 복잡해지고 서로 자식들 간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 지내시면 안 돼요? 그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아직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배신감 같은 것도 들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재산도 아니고 무슨 큰 욕심도 아니고 그냥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는 건데 왜 그것까지 아이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몇 달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기도 했고 그렇다고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웠고요. 그러던 중에 그분이 괜찮아요. 아이들이 반대하면 그냥 포기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확신이 섰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아이들 때문에 놓쳐도 되나 싶었거든요. 결국 아이들을 다시 불러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도 남은 인생이 있다. 엄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 아버지 선택을 존중해달라. 라고요. 딸은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했고 아들도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고 나서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니까 다행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재혼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밥도 같이 먹고 TV도 같이 보고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돌아가신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아내도 제가 너무 외로워하는 걸 보면 안쓰러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딸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 때도 같이 보내고 해서 가족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황혼의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려는 절실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자식들의 반대 속에서도 본인의 행복을 선택한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부모 역할을 평생 해오다 보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뒤로 미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나이에 내 행복을 당당하게 주장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자식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사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20대의 사랑과 70대의 사랑이 다를 뿐이지 서로를 아끼고 위로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후에 만나는 사랑이 더 진실되고 소중할 수도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혹은 부모님의 재혼을 경험한 자녀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결국 부모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신 경험담이나 황혼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죠. 저는 69세 여성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7년 동안 간병을 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 삶의 전부이기도 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약 챙겨드릴 사람도 없고 밥 해드릴 사람도 없고 병원 모시고 갈 사람도 없고 그동안 남편을 돌보는 게 제 일상의 중심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자식들이 가끔 전화해서 엄마 뭐하고 지내세요? 하면 그냥 TV 보고 밥 먹고 지낸다고 대답하곤 했는데 사실은 TV도 제대로 안 보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웃는 일도 설레는 일도 기대되는 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넘기기만 했죠. 그런데 2년 전 추석 때 손주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중고 카메라였는데 그리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주가 용돈을 모아서 사줬다니까 고맙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사진 찍는 게 인기래요. 할머니도 멋진 거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면서 카메라 사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버튼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뭘 찍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손주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해보자 싶어서 집 앞에 화분에 핀 꽃부터 찍어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진으로 보니까 그냥 지나쳤던 꽃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예쁜 걸 매일 보고 지냈구나 싶어서 조금 놀랐어요. 그 다음에는 집 근처 공원에 나가서 나무도 찍고 벤치도 찍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찍어봤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뭔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길고양이가 햇볕을 쬐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사진을 찍기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인데 카메라를 들고 나니까 이것도 참 예쁘네, 저것도 의미 있어 보이네 하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몇 달 동안 이것저것 찍다 보니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같은 장소라도 아침, 낮, 저녁에 가서 찍으면 느낌이 다르고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나갈 이유가 생겼어요. 오늘은 어떤 걸 찍어볼까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가 어머, 사진 잘 찍으시네요. 저도 한번 찍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나중에 인화해서 가져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진관에서 찍는 것보다 자연스럽고 예쁘다 하면서요. 그때부터 동네 할머니들 사진도 찍어드리고 가족 사진도 찍어드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진 잘 찍는 할머니 이렇게 불러주니까 기분도 좋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1년쯤 지났을 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용기 내서 제 사진 몇 장을 출품했어요. 솔직히 많이 떨렸어요. 내가 찍은 사진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떨까 하고요. 그런데 전시회 당일에 가보니까 제 사진을 보고 참 따뜻한 느낌이다. 일상의 아름다움을 잘 담아내셨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들을 들으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 줄 몰랐어요. 그 후로 더욱 열심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공원 풍경도 찍고 비 온 후 물웅덩이에 비친 하늘도 찍고 할머니들이 평상에서 바둑 두는 모습도 찍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사람들의 표정을 담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 생각에 잠긴 할아버지의 뒷모습, 강아지를 쓰다듬는 젊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내면 그 순간의 감정까지 함께 보존되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6개월 전에는 시에서 주최하는 사진 공모전에 도전해봤어요. 제목은 우리 동네의 하루였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동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작품을 냈어요. 솔직히 상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은상을 받았어요. 시상식 날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70세에 가까운 나이에 상까지 받다니. 시장님께서 직접 상장을 주시면서 일상 속 소소한 아름다움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신 작품이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 사진 앞에 상장을 놓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상도 받았어.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러면서 또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지금은 동네에서 사진작가 할머니로 불려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의까지 하게 됐어요. 처음엔 제가 뭘 가르쳐요 했는데 할머니만의 따뜻한 시선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찍어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야외로, 비가 오면 창문 너머 풍경을, 눈이 오면 하얀 세상을 담아내려고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루하루가 알차게 느껴져요. 사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남편도 없고 나이도 많고 특별한 것도 없는 그냥 늙은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카메라 하나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준 거예요. 69세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될 줄이야. 지금 제 꿈은 개인 사진전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제목의 사진집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손주한테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해봤다 하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손주가 선물해준 작은 카메라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다는 부분이에요. 그냥 지나쳤던 일상의 순간들이 카메라를 통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삶 자체가 다시 생기를 찾게 된 거죠. 그리고 69세에 공모전 은상을 받으시고 이제는 사진 강의까지 하신다니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뭔가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연이에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찍어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바로 삶의 활력이고 행복의 근원이 아닐까 싶어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때 느끼는 그런 설렘 말이죠. 사연자분의 개인 사진전과 사진집 발간 꿈도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어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받을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늦은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가지시거나 꿈을 시작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작은 계기든 상관없이 인생의 제2막을 열어준 특별한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자극과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눈 3가지 사연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에서는 자식의 성공과 부모의 행복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보다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일상이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두 번째 사연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할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보다는 결국 내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해지는 선택이 옳은 선택일 수 있다는 용기 있는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 사연은 새로운 시작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선물해 줄 수 있고 69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감동적인 깨달음이었죠. 이 3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진정한 행복은 내가 정의하는 것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삶,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설레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삶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해야 한다와 하면 안 된다에 둘러싸여 지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배워왔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이 나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아는 것 아닐까요? 60대든 70대든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나이든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권리, 새로운 꿈을 꿀 권리,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그 선택이 다른 사람 눈에는 이상해 보일지라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충만하다면 그것이 바로 정답인 거죠.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이야기나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한 줄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는 혼자서 하루를 버텨내느라 수고했을 테고 누군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를 견뎌내느라 애썼을 거예요. 그 모든 하루하루가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거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사연 속 주인공들처럼 작은 용기를 내보시길 바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정말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세요. 인생의 놀라운 반전은 언제나 그런 작은 시작에서 출발하니깐요.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